그날 저녁 손녀 서진이가 제품에 안겨 떨고 있을 때 느꼈던 그 섬뜩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겨우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온몸으로 공포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눈가는 울어서 퉁퉁 부었고 작은 손으로 제 옷자락을 움켜쥔 채 놓지를 않았어요. 할머니, 나 정말 나쁜 아이 맞지?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대체 누가 이 순수한 아이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준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다 들어보신 후 괜찮으셨다면 잘 들었다라는 댓글 하나 정도 남겨주실 거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옥희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어요. 올해 62인데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 했던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손주가 계신 분들이라면 특히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게 시작된 건 3달 전이었어요. 아들 정우가 재혼을 했거든요. 35인 아들은 2년 전 아내를 잃고 홀로 서진이를 키워왔습니다. 며느리 박지연은 산후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어요. 그때 서진이는 겨우 4살이었죠. 새 며느리 정수아는 피아노 학원 원장이라고 했습니다. 33세 나이에 차분하고 교양 있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결혼식장에서 처음 봤을 때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 서진이도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혼 이후부터 서진이 행동이 달라진 거예요. 원래도 조용한 아이였지만 점점 더 말이 없어졌어요. 밤에 악몽을 꾸는지 소리 지르며 깨곤 했고요. 유치원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어머님, 서진이가 요즘 혼자만 떨어져 있으려고 해요. 친구들이 손 내밀어도 피하고요. 혹시 집안에 큰 변화라도 있었나요? 아들에게 물어봤죠. 애가 왜 저러는 것 같아? 정우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새 엄마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시간이 약이겠죠. 그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볼 때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10월 중순 어느 날이었어요. 시장에서 생선을 사들고 집에 돌아왔는데 거실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서진이가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은 자세로요. 서진아, 할머니 왔어. 깜짝 놀라 고개를 드는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어요. 아이는 제게 달려와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저도 놀랐어요. 마치 구명줄을 잡듯이요. 저는 장바구니를 내던지고 서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왜 울었어? 누가 우리 서진이 울렸어? 하지만 아이는 말이 없었어요. 제품에 얼굴을 묻은 채 작게 떨기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특히 아빠네 집에 다녀온 날이면 꼭 이랬습니다. 새 엄마 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오면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요. 저는 아이를 소파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새 엄마가 서진이한테 못되게 굴었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아빠가 혼냈니? 역시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무서운 거야? 서진이는 입술을 오물거리며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나는 나쁜 아이야, 할머니.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6살짜리가 자기 자신을 나쁜 아이라고 말하다니. 아니야, 우리 서진이는 착한 아이야.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새 엄마가 아이를 학대하는 걸까? 아니면 아들이 재혼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푸는 걸까? 며칠 뒤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아들네 아파트로 찾아갔어요. 세종시에 있는 신축 아파트였는데 깔끔하고 밝은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수아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냥 손주 얼굴 좀 보러 왔다. 안으로 들어가니 서진이가 바닥에서 색연필로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니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밀번호 누르는 전자음이 삐삐삐 울리더니 찰칵하고 문이 열렸어요. 젊은 남자가 편의점 봉지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누나, 서진이 우유 사왔어. 그가 말했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제 표정을 본 수아가 설명했어요. 어머님 기억 안 나세요? 제 남동생 태호예요. 결혼식 때 인사드렸잖아요. 아, 그렇구나. 결혼식 날 워낙 정신이 없어서 얼굴을 제대로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는 거예요? 태호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이 근처 카페에서 일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들러요. 조카도 보고요. 표면적으로는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아직 결혼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처남이 비밀번호까지 알고 자유롭게 드나든다는 게요. 더 이상한 건 서진이의 반응이었습니다. 태호가 다가오자 아이가 몸을 움츠렸어요. 색칠하던 그림을 가슴에 꼭 안으며 제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서진아, 삼촌이 우유 사왔는데 안 받을 거야? 태호가 다정하게 물었지만 아이는 고개만 저었어요. 저 뒤에 숨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 낯을 가려서 그래요. 곧 친해질 거예요. 태호도 이해한다는 듯 우유를 탁자에 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생각에 잠겼어요. 단순한 낯가림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이가 그렇게까지 피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날 밤 서진이를 재우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호 삼촌 자주 와? 응. 매일 와. 삼촌이랑 놀면 재미있어?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가렸습니다. 서진아, 할머니한테는 말해도 돼. 삼촌이 뭐 이상한 짓 했어?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게 말했어요. 삼촌은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무서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닌데 무섭다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제 손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태호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상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거든요. 젊은 남자가 매일같이 누나네 집을 드나드는 게 정상일까요? 더군다나 서진이가 그렇게 피하는데 말이에요. 오후 3시쯤 아들네 아파트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파트 입구가 보이는 창가 자리였어요. 커피를 시켜놓고 기다렸죠. 유치원 하원 시간이 되자 수아의 차가 들어왔습니다. 조수석에 서진이가 타고 있는 게 보였어요.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사라진 지 10분쯤 지났을까요? 태호가 나타났습니다. 손에 편의점 봉지를 든 채 아파트 쪽으로 걸어가더니 자연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18분. 서진이가 도착한 지 정확히 10분 만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카페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2시부터 자리를 지켰어요. 3시 5분에 수아의 차가 들어왔고 3시 15분에 태호가 나타났습니다. 역시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5번을 더 확인했어요. 태호는 거의 매일 서진이가 집에 도착한 직후에 나타났습니다. 어떤 날은 과자를, 어떤 날은 음료수를 사들고 왔지만 시간은 늘 비슷했어요. 게다가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 아들 정우가 퇴근하면 태호는 금방 나왔어요. 마치 정우를 피하듯이요. 어느 날은 정우가 주차장에 들어간 지 5분도 안 돼서 태호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어요. 뭔가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뭘까요? 왜 서진이 하원 시간에 맞춰 오는 걸까요? 왜 정우가 오면 황급히 나가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태호가 서진이에게 뭔가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닐까? 아이가 혼자 있을 때를 노리는 건 아닐까?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말이에요. 추측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녹음기를 사러 가기로요.
해운대 전자상가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가게를 찾았습니다. 40대 남자 사장님이 맞아줬어요. 어르신, 무엇을 찾으세요? 녹음기 있나요? 아주 작은 거요. 눈에 안 띄는 것으로요. 사장님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휴대폰으로 녹음하시는데 특별한 용도신가요? 거짓말을 지어내야 했습니다. 손주가 유치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요. 가방에 넣어두려고요. 사장님은 서랍에서 작은 USB 모양의 물건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생긴 건 USB 같지만 사실 녹음기예요. 한번 충전하면 8시간 연속 녹음됩니다.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시작되고요. 그 작은 물건이 제 손에 들려졌을 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족을 믿지 못해서 이런 짓을 한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값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진이는 유치원에 가고 없었어요. 아이 가방을 꺼내 안쪽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넣고 작은 버튼을 눌렀어요. 빨간 불이 한번 깜빡이더니 꺼졌습니다. 녹음이 시작된 거였죠. 오후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야근해야 해서요. 서진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그래, 데리고 와. 30분 뒤 아들이 서진이를 데려왔어요. 아이는 가방을 맨 채로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가방을 슬쩍 확인했어요. 녹음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어떤 그림? 서진이는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왼쪽에는 구름 위에 여자가 서 있었고 오른쪽에는 작은 여자아이가 혼자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엄마. 하늘나라에 있는 엄마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럼 이건? 나예요. 혼자 있어요. 그림 속 아이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빠도 새엄마도 할머니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안 그렸어? 선생님이 가족 그릴에서 그렸어요. 엄마랑 나만 가족이에요. 6살짜리 아이가 생각하는 가족은 하늘에 있는 엄마와 자기 자신뿐이라니요. 저녁을 먹이고 아이를 재웠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컴퓨터에 연결하니 파일 하나가 나타났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아이가 가방을 메고 걷는 소리 같았습니다. 유치원 선생님 목소리가 들렸죠. 애들아, 오늘은 가족 그림 그려볼 거예요. 유치원 일과가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낮잠시간, 간식시간. 오후 3시쯤 하원 시간이 됐어요. 서진아, 엄마 오셨어. 가자. 수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차 시동 거는 소리, 도로 소음이 이어졌어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뭘 그렸는데? 가족이요. 누구 그렸어?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서진이가 작게 대답했어요. 엄마요. 수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 잘했어. 20분쯤 지나 주차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소리, 현관문 여는 소리. 그때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왔구나. 서진아, 삼촌이야. 태호였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했습니다. 수아가 말했어요. 태호야, 왜 또 왔어? 누나 시간 나서 들렀어. 서진이 봐주려고. 괜찮아. 내가 있는데. 매형 늦는다며? 내가 있어줄게. 30분쯤 지났을까요? TV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 태호가 말했어요. 서진아, 오늘 유치원 재미있었어? 서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렸다며? 보여줄래? 싫어요. 태호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수아가 말했습니다. 태호야, 나 마트 좀 다녀올게. 응. 서진이랑 있을게. 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둘만 남았어요.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서진아. 태호가 불렀어요. 네. 삼촌이 물어볼게. 아빠가 너한테 뭐라고 해? 깜짝 놀랐습니다. 왜 태호가 아빠 얘기를 꺼내는 걸까요? 몰라요. 서진이가 작게 대답했어요.
서진아, 삼촌한테는 말해도 돼. 아빠가 무섭지? 서진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뭐라고 하는데? 말하면 안 돼요. 왜? 아빠가 할머니도 못 만나게 한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태우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아빠가 너 때렸어? 아니요. 그럼 뭐라고 해? 서진이는 한참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죽은 게 내 잘못이래요. 내가 안 태어났으면 엄마 안 죽었대요. 저는 컴퓨터 앞에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태우가 말했어요. 서진아, 그거 내 잘못 아니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아빠가 틀렸어. 엄마는 아프셨던 거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삼촌이 약속할게. 너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15분쯤 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아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오후 6시쯤 문 여는 소리가 또 났습니다. 나왔어. 정우였어요. 제 아들이었습니다. 오빠 왔어? 일찍 왔네. 수아가 말했습니다. 처남 또 왔네. 정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매영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찍 가봐. 나 피곤해. 태우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먹는 소리가 이어졌고 오후 8시쯤 정우가 서진이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났어요. 서진아. 네. 오늘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뭘 그렸는데? 가족이요. 누구 그렸어? 서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그렸냐고? 엄마요. 어느 엄마? 하늘에 있는 엄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우가 낮게 말했어요. 서진아. 네. 너 때문에 엄마 죽은 거 알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제 아들이 뭐라고 한 거죠? 내가 안 태어났으면 엄마 안 죽었어. 내 잘못이야. 서진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새 엄마한테 잘해야 돼. 알았지? 정우가 방에서 나가는 소리, 문 쾅 닫히는 소리, 그리고 서진이 혼자 우는 소리만 한참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서진이가 나빠서 엄마가 하늘 날아간 거래. 엄마 보고 싶어.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의심했던 사람은 태우가 아니었습니다. 태우는 서진이를 지키려고 매일 간 거였어요. 진짜 괴물은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낳아 기른 정우였어요. 아들은 6살짜리 딸한테 내가 엄마를 죽였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손녀가 얼마나 고통받았을까요? 그리고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착한 청년을 나쁜 사람으로 몰았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아들과 맞서야 하나? 손녀를 어떻게 구해야 하나? 새벽까지 고민했습니다. 해가 뜨자 결심했어요. 태우를 만나야겠다고,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그리고 함께 서진이를 구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일찍 태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아한테 미리 번호를 받아뒀었어요. 여보세요. 태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우 씨, 저 서진이 할머니예요. 아,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오늘 시간 돼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잠시 망설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어디서 뵐까요? 해운대 바닷가 카페 알죠? 거기서 11시에 만나요. 10시 30분쯤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정각 11시에 태우가 들어왔습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태우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서진이 가방에 넣어뒀던 녹음기예요. 다 들었어요. 태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르신 그게... 미안해요, 태우 씨. 이 할머니가 태우 씨를 오해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태우 씨가 우리 서진이한테 나쁜 짓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감시하려고 녹음기를 넣었던 거예요. 태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착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봤는데요. 저도 제 행동이 이상해 보이는 거 알아요. 젊은 남자가 매일 누나네 집에 가는 게 수상하게 보일 수 있죠. 태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야만 했어요. 서진이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언제부터 알았어요? 우리 정우가 서진이한테 그런 짓 한다는 걸. 태우가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는 아니었어요. 누나가 매영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기뻤어요. 누나가 오래 혼자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누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요. 태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밤마다 서진이 방에 들어가서 소리를 지른대요. 내 잘못이야, 내 때문에 엄마 죽었어, 이런 말을 한대요. 처음엔 누나도 매영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누나가 서진이 팔에 멍든 걸 봤대요. 물어보니 아빠가 밀었다고 했대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녀 팔에 멍이 들었다는 말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누나가 저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말했어요. 태우야, 나 무서워. 남편 눈빛이 이상해. 서진이 보는 눈이 증오로 가득 차 있어. 태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누나네 집에 갔어요. 매형이 퇴근하기 전까지 서진이 옆에 있으려고요. 매형이 없을 때라도 제가 자주 가면 조금이라도 서진이 마음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태우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어르신, 저는 매형이 무서워요. 태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형은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이에요. 소방관이고 동료들한테 인기도 많고 이웃들한테도 친절하고요. 그런데 서진이한테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마치 서진이가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요. 왜 그럴까요? 친딸인데.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누나한테 물어봤어요. 서진이 친엄마는 어떻게 돌아가셨냐고요. 태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시 말했어요. 누나가 말해줬어요. 서진이 친엄마는 산후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나신 게 아니라고요. 정확히는 산후 우울증도 있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대요. 무슨 뜻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다니. 매형이 친엄마한테 폭력을 썼대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뭐라고요? 매형 친구가 누나한테 찾아와서 말해줬대요. 서진이 친엄마가 출산 후에 우울증이 심했는데 매형이 이해해주지 않았대요. 밤에 애가 울면 매형이 화를 냈고, 서진이 친엄마가 힘들다고 하면 다른 엄마들은 다 하는데 왜 넌 못하냐고 소리 질렀대요. 태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서진이 친엄마가 실수로 서진이를 떨어뜨릴 뻔했대요. 다행히 아기는 괜찮았는데 매형이 서진이 친엄마를 밀쳤대요. 서진이 친엄마는 벽에 부딪혀서 이마에 상처가 났었다고 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서진이 친엄마는 그날 이후로 더 무너졌대요. 자기가 엄마 자격이 없다고 아기한테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점점 더 깊은 우울증에 빠졌대요. 태우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요. 서진이 친엄마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대요. 유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서진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잘 돌보지 못해서 엄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어요. 환하게 웃던 얼굴, 서진이를 안고 행복해하던 모습. 그 사람이 그렇게 고통받았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우는 아내의 죽음을 서진이 탓으로 돌리는 거군요.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내가 안 죽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서진이를 증오하게 된 거죠.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며느리를 그렇게 대했다니. 며느리가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며느리 장례식 때 저는 산후 우울증이 심했나 보네 하고 넘겼어요.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이건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태우가 말했습니다. 매형이 숨긴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자기는 좋은 남편이었다고 아내가 아파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도 내가 며느리를 지켜줬어야 하는데. 어르신, 이제라도 서진이를 지켜주세요. 그게 서진이 친엄마가 바라는 거예요.
태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 혼자서는 서진이를 지킬 수 없어요. 저는 그냥 처남일 뿐이에요. 법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어요. 하지만 어르신은 달라요. 어르신은 친할머니세요. 서진이를 데려올 수 있어요. 어떻게요? 매형을 고발하세요. 저는 태우를 받습니다. 친아들을 고발하라고요. 네. 어르신한테 녹음 파일 있잖아요. 매형이 서진이한테 한 말들, 증거가 다 있어요. 그리고 누나도 증언할 거예요. 서진이 팔에 멍든 거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친아들을 고발한다는 것. 제가 낳아 기른 자식을요. 어르신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서진이는 이제 겨우 6살이에요. 앞으로 10년, 20년을 매형 밑에서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내 때문에 엄마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서요. 태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서진이를 구해주세요. 어르신밖에 없어요. 한참을 생각했어요. 카페 밖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했어요. 제 인생도 지금 큰 파도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선택할까요? 손녀를 선택할까요?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태우 씨 고마워요. 우리 서진이 지켜줘서. 어르신. 우리 서진이 지켜요. 함께요. 태우가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고마워요, 태우 씨. 우리 서진이 지켜줘서. 우리는 그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수아를 만나기로 했어요. 며느리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어요. 녹음 파일, 사진, 서진이 그림 모든 걸 모아서 아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바다를 다시 봤습니다. 10월의 바다는 차갑고 거칠었어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저를 밀어주고 있었으니까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제 손녀만큼은 반드시 지켜낼 겁니다. 비록 그 상대가 제 친아들이라 할지라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며느리 지연을 생각했습니다. 미안해요, 지연아. 그때 몰라서 미안해요. 하지만 서진이는 제가 지킬게요. 당신이 못다 받은 사랑 서진이한테 줄게요. 그날 저녁 태우와 함께 수아를 만났습니다. 집 근처 조용한 식당이었어요. 수아는 우리를 보자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태우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둘이서 보자고 하니까 무서웠어.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수아야, 이거 들어봐.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정우가 서진이한테 하는 말들이 흘러나왔어요. 너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 내가 없었으면 엄마 안 죽었어. 수아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녹음이 끝나자 수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님, 저는 몰랐어요. 이 정도인 줄은. 알고 있었잖아.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이 팔에 멍든 거, 밤마다 우는 거 다 봤잖아.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겁이 났어요. 남편이 무서웠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남편이 저한테도 손을 댔어요. 수아가 소매를 걷었습니다. 팔뚝에 퍼런 멍이 있었어요. 한 달 전이었어요. 제가 서진이를 감싸다가 남편이랑 싸웠어요. 왜 애한테 그렇게 심하게 하냐고 서진이는 아무 잘못 없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수아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우가 누나 손을 잡았어요. 매형이 뭐라고 했어? 저를 밀었어요. 벽에 부딪혀서 팔을 다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도 싫으면 나가. 나는 서진이 엄마 한 명밖에 없어. 지연이만 내 아내야.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한테도 폭력을 썼다니. 그 후로 저는 무서웠어요. 남편이 화내면 어쩌나, 저까지 맞으면 어쩌나. 그래서 모르는 척했어요. 서진이한테 미안했지만 저도 살아야 했어요. 수아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엄마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아니야. 제가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피해자였구나. 우리 정우가 너한테도 상처를 준 거야. 어머님,
이제 우리 함께 싸우자. 서진이를 지키고 너도 지켜낼 거야. 수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어떡해요? 정우를 고발할 거야. 아동학대로. 수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친아들을 고발하신다고요? 응. 나는 며느리 지연이를 지켜주지 못했어. 손녀라도 지켜야 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도 도와줄 수 있지? 수아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서진이가 너무 불쌍해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누나, 매형이랑 이혼해야 할 수도 있어. 알아. 그럴 각오하고 있어. 우리는 그날 밤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이미 있고 서진이 팔에 멍든 사진도 있었어요. 수아는 자기 팔 사진도 찍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한테서 서진이 상담 기록을 받기로 했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증거를 들고 경찰서로 갔어요. 담당 경찰관은 40대 여자 경찰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아동학대 신고하러 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보더니 저를 봤어요. 신고인이 할머니시네요. 가해자는 제 아들이에요. 경찰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아들을 신고하시는 거예요? 네. 제 손녀를 지켜야 해서요. 경찰관은 녹음 파일을 들었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진들도 봤어요. 서진이 팔, 수아의 팔, 서진이가 그린 그림. 이건 명백한 아동학대네요. 정서적 학대에 신체적 학대까지. 제 손녀를 보호해 줄 수 있나요? 네, 할머니. 일단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조사해야 해요. 제 아들이 소방관이에요. 혹시 그래서 봐주는 거 아니겠죠?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는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신고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제가 친아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어요. 이틀 뒤 정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왜? 엄마가 날 신고했어? 그래. 미쳤어? 친아들을 경찰에 신고해? 너도 미쳤어. 친딸한테 그렇게 해놓고. 엄마, 그게 다 서진이를 위한 거였어. 애가 정신 차리고 새 엄마 잘 따르게 하려고.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은 너야, 정우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때문에 지연이가 죽었어. 내가 지연이한테 폭력 썼다는 거 다 알아. 전화기 너머로 정우가 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한 거야? 헛소리가 아니야. 지연이 친구한테 다 들었어. 너 지연이 밀어서 벽에 부딪히게 했지. 그 후로 지연이가 더 무너졌지. 엄마. 변명하지 마. 너는 지연이를 죽였어. 그리고 이제 서진이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어. 무슨 소리야? 내가 서진이 아빠야. 아빠가 딸한테 너 때문에 엄마 죽었다고 말해? 아빠가 딸을 밀어서 팔에 멍들게 해?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애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야. 훈육이야. 훈육이 아니야. 학대야. 너는 학대하고 있어, 정우야. 엄마. 나는 내 엄마지만 서진이 할머니이기도 해. 나는 손녀를 선택할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제가 아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평생 키운 아들을 포기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지켜주지 못한 것도 모자라 손녀까지 놓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동보호 전문 기관 직원이 왔습니다. 서진이를 만나서 상담을 했어요. 아이는 처음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담사가 인형을 이용해서 물어보자 조금씩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무서워요. 아빠가 나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고 말했어요. 나는 나쁜 아이예요. 상담사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심각한 정서적 학대 상황입니다. 아이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임시 양육권을 저한테 주겠다고 했습니다. 서진이를 제가 데리고 살 수 있게 됐어요. 정우는 당분간 서진이를 만날 수 없고 상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들네 집으로 갔어요. 서진이 짐을 싸러. 정우는 집에 없었고 수아만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서진이 데리러 왔어. 네, 짐 다 쌌어요. 수아가 가방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더 이상 그 사람이랑 못 살겠어요. 수아가 서진이를 불렀습니다. 서진아, 할머니 오셨어. 서진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토끼 인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제게 달려왔어요. 저는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서진이 이제 할머니랑 살 거야. 정말요? 응. 할머니가 우리 서진이 지켜줄 거야. 서진이가 제 목을 감싸 안았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호도 배웅하러 왔어요. 서진아, 삼촌이야.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해. 응, 삼촌. 삼촌이 자주 놀러 갈게. 정말? 서진이가 처음으로 태호를 보고 웃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집을 나왔습니다. 제 손에는 서진이 손이 꼭 잡혀 있었고 다른 손에는 아이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서진이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있었어요. 가끔 제 손을 꼭 쥐곤 했습니다. 마치 이게 꿈이 아닌지 확인하려는 것처럼요. 집에 도착해서 아이 방을 정리해줬습니다. 예전에 서진이가 쓰던 방이었어요. 침대 시트를 새로 갈고 책상도 닦았습니다. 서진아, 이제 여기가 내 방이야. 진짜요? 진짜야. 할머니 집이 서진이 집이야. 아이가 방 안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여기 안 와요? 안 와. 법원에서 못 오게 했어. 할머니가 지켜줄 거야. 서진이가 토끼 인형을 꼭 안았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진아, 할머니가 궁금한 게 있는데. 태호 삼촌 싫었어? 서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삼촌은 착해. 그럼 왜 삼촌 피했어? 아빠가 삼촌 싫어해요. 응. 삼촌이 오면 아빠가 화내요. 그래서 내가 삼촌이랑 놀면 아빠가 더 화낼 것 같아서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태호가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태호와 가까이 지내면 아빠가 더 화낼까봐, 태호 삼촌이 아빠한테 혼날까봐 일부러 거리를 둔 거였어요. 6살짜리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다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빠 눈치 안 봐도 돼. 삼촌이랑 마음껏 놀아도 돼. 서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아빠가 나 데리러 올까? 안 와. 할머니가 지켜줄게. 정말이요? 정말이야. 이제 아빠는 서진이한테 무서운 말 못해. 서진이가 눈을 감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 나쁜 아이 아니지? 당연하지. 우리 서진이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아이야. 서진이를 데리고 집에 온 첫날 밤이었습니다. 아이는 제 침대에서 잤어요. 한참을 뒤척이더니 작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 서진이? 엄마가 죽은 건 내 잘못 아니지?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서진아, 절대 내 잘못 아니야. 엄마는 아파서 하늘 날아간 거야. 서진이 때문이 아니야. 정말요? 할머니가 약속할게. 엄마는 하늘에서 우리 서진이 사랑하고 있어. 서진이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야. 서진이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자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아이는 웃으며 일어났어요. 할머니 배고파.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침밥을 먹이고 유치원에 데려다 줬어요.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서진이가 오늘 표정이 달라요. 밝아 보여요. 선생님, 이제 서진이 제가 키울 거예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서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잘하셨어요.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태호가 소개해준 변호사였어요. 40대 여자 변호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사건 내용은 대충 들었습니다.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녹음 파일, 사진들, 유치원 상담 기록. 변호사가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정서적 학대가 명백하고 신체적 학대 흔적도 있고요.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상대가 소방관이라는 점이 좀 까다로워요. 사회적 이미지가 좋거든요.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니까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 게다가 할머니께서 친아들을 고발하셨다는 게 오히려 신빙성을 높여줍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임시 양육권은 이미 나왔으니 당장은 안전합니다. 본 재판은 한 달 정도 후에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아들이 서진이한테 접근하면 어떡하죠?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만약 어기면 바로 구속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또 받지 않았어요. 세 번째 울렸을 때 받았습니다. 뭐야? 엄마, 서진이 어디 있어? 나랑 있어. 만나게 해줘. 안 돼. 법원에서 금지했어. 내 딸이야. 내가 만날 권리가 있어. 내 권리는 없어. 내가 포기한 거야. 서진이한테 그렇게 해놓고 무슨 권리가 있어? 엄마, 제발.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힘들었어. 지연이 죽고 혼자 애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그게 서진이한테 내 탓이라고 말할 이유가 돼? 그건 너 지금도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지? 전화 너머로 정우가 숨 쉬는 소리만 들렸어요. 정우야. 네. 상담 치료 잘 받아.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아. 그때 다시 만나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첫 번째 심리가 열렸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갔어요. 복도에서 정우를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정우야. 정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엄마는 이제 내 엄마가 아니에요. 나는 내 엄마야. 하지만 서진이 할머니이기도 해. 그래서 손녀를 선택한 거죠. 그래. 손녀를 선택했어. 정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후회 안 해. 내가 후회하는 건 지연이를 지켜주지 못한 거야. 이번엔 절대 안 놓쳐.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판사님이 들어오시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 때문에 엄마 죽은 거 알지? 내가 없었으면 엄마 안 죽었어.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피고인, 이게 사실입니까? 정우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훈육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피고인은 딸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합니까? 판사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음 증인 나오세요. 수아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아이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밤마다 방에 들어가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를 밀기도 했고 팔에 멍이 들 정도로 잡아당기기도 했어요. 증인한테는요? 수아가 소매를 걷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멍을 보였어요. 저도 맞았습니다. 아이를 감싸다가요.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정우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합니다. 한두 번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수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판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증인. 태호가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은 무슨 관계입니까? 피해 아동의 새엄마 남동생입니다. 왜 자주 집에 갔습니까? 서진이를 지키려고요. 매형이 퇴근하기 전까지 서진이 옆에 있으려고 매일 갔습니다. 피고인이 무섭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6살짜리를 혼자 둘 수 없었어요. 태호가 눈물을 닦았어요. 서진이는 매일 밤 울었어요. 나 때문에 엄마 죽었어 라고 중얼거리면서요. 그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마지막으로 아동심리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서진이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를 받았고 자존감이 매우 낮습니다. 아이는 자기 존재 자체를 죄로 여기고 있어요. 치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야 해요. 아버지와 떨어져서요. 판사님이 정우를 받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정우가 일어났어요.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딸을 제대로 키우려고 한 거예요. 제대로 키우는 게 너 때문에 엄마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까? 아이가 정신 차리게 하려고. 피고인은 반성이 없군요. 판사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피고인은 상담 치료를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저는 치료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아동을 보호해야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정우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 나왔어요. 밖에서 태호와 수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고마워 둘 다. 너희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치원에 들렀습니다. 서진이를 데리러요. 할머니. 아이가 달려왔어요. 오늘 재미있었어? 응. 친구랑 놀았어. 정말? 뭐하고 놀았는데? 그네 탔어. 할머니, 나 이제 친구들이랑 놀아도 돼? 당연하지. 우리 서진이 마음껏 놀아도 돼. 서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재판 어떻게 됐어? 잘 됐어. 할머니가 이겼어. 그럼 나 계속 할머니랑 살 수 있어? 응. 계속 같이 살 거야. 서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집에 와서 저녁을 먹이고 아이를 재웠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싸움은 본 재판에서 벌어질 거예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 서진이가 있으니까요. 며느리 지연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번엔 달라요. 서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낼 겁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지연아, 보고 있니? 내 딸 잘 지키고 있어. 걱정 마. 할머니가 있으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종 판결을 앞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긴장이 됐습니다. 서진이에게 아침밥을 먹이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 왜 떨어? 아니야. 추워서 그래. 서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손 따뜻하게 해줄게. 고마워, 우리 서진이.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어요. 할머니 준비되셨죠? 네. 오늘 판결 어떻게 나올까요? 걱정 마세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우리가 이길 겁니다.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 태호와 수아가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을 내라는 뜻이었겠죠. 정우도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본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최종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이정우는 친딸 이서진에게 지속적이고 심각한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확인되듯이 피고인은 6살 아이에게 내 잘못으로 엄마가 죽었다고 반복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는 아이의 정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신체적 폭력도 행사했습니다. 아이의 팔에 멍이 들 정도로 밀치고 잡아당겼습니다. 게다가 재혼한 배우자에게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피고인의 전처가 사망한 경위도 밝혀졌습니다. 전처는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외면했고 오히려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전처는 결국 극심한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책임을 6살 딸에게 전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검사는 엄벌을 구합니다. 방청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소방관으로 15년간 시민의 생명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수많은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했고 표창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피고인도 피해자입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 혼자 어린 딸을 키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 조절에 실패했을 뿐입니다.
피고인은 현재 심리 상담을 받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판사님이 정우를 받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십시오. 정우가 일어났어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지연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서진이한테 상처를 줬다는 걸요. 정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진이를 사랑합니다. 제 딸입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변하겠습니다. 서진이한테 좋은 아빠가 되겠습니다. 판사님이 저를 봤습니다. 신고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우를 낳아 기른 엄마입니다. 35년을 키웠어요. 제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될 줄 몰랐습니다. 며느리 지연이가 힘들어할 때 저는 몰랐어요. 아들 말만 믿었습니다. 산후 우울증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며느리는 죽었고 손녀는 6살 나이에 자기를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손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아들이 변했다고 말하지만 믿기 어렵습니다. 한 달 상담받았다고 15년 동안 쌓인 폭력성이 사라질까요? 서진이는 이제 겨우 웃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밤에 악몽도 안 꿉니다. 이 아이를 다시 아빠한테 보낼 수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판장님, 손녀를 지켜주십시오. 이 할머니가 평생 돌보겠습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판결하겠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다시 법정이 열렸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피고인 이정우는 친딸 이서진에게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6살 아동에게 내 잘못으로 엄마가 죽었다고 반복적으로 말한 것은 심각한 학대입니다. 또한 신체적 폭력도 행사했으며 재혼한 배우자에게도 폭력을 가했습니다. 피고인의 전처가 사망한 경위를 볼 때 피고인의 폭력성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이 현재 상담을 받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아동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피고인 이정우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또한 200시간의 심리치료 명령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피고인은 치료가 완료되고 본 법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아동과의 접촉을 금지합니다. 아동 이서진의 양육권은 친할머니 김옥희에게 부여합니다. 피고인은 양육비를 매월 지급해야 하며 면접교섭권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후 결정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상 판결을 마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변호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겼습니다. 서진이를 지켜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방청석에서 태우와 수아가 박수를 쳤어요. 정우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뭔가 말하고 있었지만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정우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돌아봤습니다. 정우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처음으로 사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우야. 나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잘못 키운 것 같아.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상담 받으면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제대로 치료받아. 그리고 언젠가 서진이가 너를 용서할 수 있게 변해야 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태호와 수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축하드려요. 고마워. 너희 덕분이야. 수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혼 판결 났어요. 그래?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겠구나. 네. 학원도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새 출발하려고요. 잘했어.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 태호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서진이 데리러 가세요? 그래야지.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우리 서진이 태호 보면 좋아할 거야.
함께 유치원으로 갔습니다. 하원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서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서진이가 달려왔어요. 그때 태호를 봤습니다. 삼촌. 아이가 태호한테도 달려갔어요. 태호가 서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서진이. 오늘 뭐 했어? 친구들이랑 놀았어. 술래잡기 했어. 정말? 재미있었겠다. 서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겼구나. 우리가 서진이를 지켜냈구나. 집으로 가는 길에 서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어디 갔다 왔어? 할머니 일 보고 왔어. 무슨 일? 중요한 일이었어. 이제 다 끝났어. 그럼 계속 할머니랑 살 수 있어? 응. 계속 같이 살 거야. 서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 행복해. 할머니도 행복해, 우리 서진이.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태호와 수아도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서진이는 계속 웃으며 유치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민지가 그네 태워줬어. 소영이가 사탕 줬어. 그래? 친구들이 우리 서진이 좋아하나 봐. 응. 나도 친구들 좋아해. 저녁을 먹고 태호와 수아가 돌아갔습니다. 서진이를 씻기고 잠자리에 눕혔어요. 할머니, 책 읽어줘. 그래. 무슨 책 읽을까? 공주 나오는 거. 책장에서 동화책을 꺼내 읽어줬습니다. 옛날 옛적에 착한 공주가 살았어요. 서진이가 눈을 감으며 들었습니다. 책을 다 읽었을 때 아이는 잠들어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는 얼굴이었어요.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연아, 봤니? 내 딸 지켜냈어. 이제 서진이 행복하게 자랄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힘든 싸움이었지만 이겼습니다. 손녀를 지켜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할머니, 판결문 받으시면 양육비 청구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치유의 시간이에요. 서진이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함께 할 겁니다. 비록 62의 나이에 다시 아이를 키우게 됐지만 후회 없습니다. 매일 아침 서진이 웃는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니까요. 판결이 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해운대 바닷가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저희 집은 따뜻했습니다. 서진이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아동심리센터에 갔어요. 놀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 몇 주는 힘들어했어요. 할머니, 나 거기 가기 싫어. 왜? 선생님이 자꾸 물어봐. 뭘 물어보는데? 아빠 이야기요. 서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물어보는 건 서진이 아프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아프지 않은데요. 마음이 아픈 거야. 그걸 낫게 해주려고 선생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서진이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상담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할머니, 오늘 서진이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나는 나쁜 아이가 아니래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네. 인형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큰 진전이에요. 선생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서진이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집에서도 변화가 보였습니다. 서진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제 방으로 뛰어왔어요.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응. 우리 서진이도 잘 잤어? 응. 오늘 꿈 안 꿨어. 예전엔 악몽을 자주 꿨는데 이제는 편안히 잤습니다. 유치원에서도 달라졌어요.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할머니, 서진이가 요즘 정말 밝아졌어요. 친구들이랑 잘 놀고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다행이네요. 오늘 서진이가 발표 시간에 손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래요.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태우는 일주일에 두세 번 놀러 왔습니다. 서진이는 이제 태우를 보면 달려가서 안겼어요. 삼촌, 우리 서진이. 오늘 뭐 했어? 유치원에서 노래 배웠어. 어떤 노래? 서진이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즐거워 보였어요. 우와, 우리 서진이 노래 잘하네. 태우가 서진이를 안아 올리며 빙글빙글 돌렸어요. 서진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수아도 가끔 찾아왔습니다. 정우와 이혼이 최종 확정됐다고 했어요. 어머니 새로 시작하려고요. 학원도 잘 되고 있고요. 잘 됐다. 이제 행복하게 살아. 네. 그런데 어머니. 왜? 제가 서진이 엄마 노릇 제대로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때 더 용기 내서 보호해줬어야 했는데. 아니야. 수아도 힘들었잖아. 이제 그만 자책하고 앞으로만 봐. 수아는 서진이한테 선물을 줬어요. 새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서진아, 이제 새 엄마가 아니야. 이모야. 이모가 선물 가져왔어. 와, 토끼다. 서진아, 이모가 미안해. 그때 더 잘 지켜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이모. 이제 난 행복해요. 서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수아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서진이가 숙제를 하다가 저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왜? 할머니, 내가 편지 쓸 거야. 누구한테? 하늘에 있는 엄마한테. 서진이는 색연필을 꺼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글을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삐뚤빼뚤했지만 정성껏 썼습니다. 다 쓰고 나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엄마, 나 서진이야. 엄마 보고 싶어. 그런데 엄마, 나 이제 괜찮아. 할머니랑 태호 삼촌이랑 수아 이모가 날 사랑해줘. 나도 나를 사랑해. 엄마가 죽은 건 내 잘못이 아니래. 엄마도 나를 사랑하지? 나도 엄마 사랑해. 엄마 하늘에서 행복해. 나도 여기서 행복할게.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 기쁜 눈물이야. 우리 서진이가 이렇게 자랐구나. 응. 나 이제 안 무서워. 나는 좋은 아이야. 그래. 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이야. 저는 서진이를 꼭 안았어요. 그날 밤 서진이는 편지를 베개 밑에 넣고 잤습니다. 엄마가 읽을 수 있게요.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정우였어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엄마, 저 정우입니다. 상담 치료를 받으며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연이한테 얼마나 잔인했는지, 서진이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서진이를 만나고 싶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진이가 저를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그리고 서진이 잘 부탁드립니다. 편지를 접었습니다. 정우가 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2월이 됐습니다. 서진이 7살 생일이었어요. 태호와 수아를 초대했습니다. 케이크를 준비하고 촛불을 켰어요. 서진아, 소원 빌어. 응. 서진이가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어요. 소원을 빌고 촛불을 후 불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태호가 물었어요. 비밀이야.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 그래, 그럼 비밀로 하자. 우리는 케이크를 먹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진이는 깔깔 웃으며 춤을 췄어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내길 정말 잘했다고. 저녁이 되어 태호와 수아가 돌아갔습니다. 서진이를 재우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진아, 오늘 뭐가 제일 좋았어? 케이크요. 그리고 할머니랑 삼촌이랑 이모랑 같이 있는 게 좋았어. 할머니도 좋았어. 우리 서진이 생일이라서. 할머니. 왜? 나 학교 가고 싶어. 내년에 학교 가잖아. 응. 빨리 가고 싶어. 친구들 더 많이 사귀고 싶어. 그래. 우리 서진이 학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도 많이 사귀자. 서진이가 눈을 감으며 웃었습니다. 다음 날 심리센터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할머니, 서진이 치료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정말요? 네. 아이가 많이 회복됐어요. 자존감도 높아졌고 또래 관계도 좋아졌고요. 다행이네요.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후에는 정기적으로 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잘하신 거예요. 서진이를 지켜주셔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해운대 바닷가에 들렀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벤치에 앉았어요. 지연아, 봤니? 서진이 많이 좋아졌어. 이제 거의 다 나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서진이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할머니가 잘 돌볼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며느리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어머님. 서진이 잘 부탁해요. 그날 저녁 서진이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색연필로 정성껏 그렸어요. 할머니, 다 그렸어. 어디 보자. 그림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왼쪽에는 구름 위에 여자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할머니와 서진이가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옆에 태호와 수아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가족이에요. 엄마는 하늘에서 지켜보고 할머니랑 삼촌이랑 이모랑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서진이 가족이 많이 생겼네. 응. 나 행복해요, 할머니. 할머니도 행복해, 우리 서진이.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매일 아침 그 그림을 보며 힘을 얻었어요.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서진이는 날마다 밝아졌어요. 유치원에서 크리스마스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서진이가 천사 역할을 맡았어요. 할머니, 와줘야 해. 당연하지. 할머니가 꼭 볼 거야. 발표회 날 유치원에 갔습니다. 태호와 수아도 왔어요. 서진이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하얀 천사 옷을 입고 날개를 달았어요. 노래를 불렀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랑또랑했어요. 환하게 웃으며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서진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어땠어? 최고였어. 우리 서진이 제일 예뻤어. 정말요? 삼촌도 수아 이모도 그렇게 말했어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서진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나 학교 가면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그래. 할머니 믿어. 그리고 친구 많이 사귀고 싶어. 많이 사귀자. 우리 서진이 착하니까 친구들이 좋아할 거야. 서진이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올해의 마지막 달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들을 고발하고 손녀를 지키고 새로운 가족이 됐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후회 없었어요. 서진이가 웃는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새해가 오면 서진이는 학교에 갑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할머니도 함께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비록 62의 나이지만 손녀를 키우는 게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삶의 이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며느리 지연에게 다짐했습니다. 지연아, 서진이 잘 키울게. 너가 못 따준 사랑, 내가 대신 줄게. 안심하고 편히 쉬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서진이는 이제 7살이 됐어요. 3월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1월 어느 날 심리센터에서 마지막 상담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서진이 치료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제 괜찮은 건가요? 네. 아이가 완전히 회복됐어요. 자존감도 높아졌고 또래 관계도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는 6개월마다 한 번씩만 검진 오시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감사하셔야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더 안 가도 돼? 응. 우리 서진이 다 나았대. 정말요? 나 이제 괜찮아요? 그럼. 우리 서진이 건강해졌어. 서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2월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시작했어요. 가방과 필통을 샀습니다. 서진이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골랐어요. 할머니, 이 가방 예뻐. 그래, 그걸로 하자. 이 필통도 살래요. 공주 그림 있어.
좋아. 다 사자. 문구점을 돌아다니며 준비물을 샀습니다. 서진이는 내내 웃고 있었어요. 학교 앞도 가봤습니다. 큰 운동장과 놀이터가 있었어요. 서진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내 학교야? 응. 3월부터 여기 다녀. 좋다. 빨리 가고 싶어. 친구 많이 사귀고 싶어? 응. 공부도 열심히 할 거야. 우리 서진이 최고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저 내일 갈게요. 서진이 입학 선물 사왔어요. 그래. 와. 우리 서진이 좋아하겠다. 다음날 태호가 왔습니다. 큰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삼촌. 서진이가 달려갔습니다. 우리 서진이. 선물 있어. 뭐예요? 열어봐. 상자를 열자 새 책가방이 나왔습니다. 분홍색이었어요. 우와. 예쁘다. 학교 갈 때 메고 가. 응. 고마워, 삼촌. 서진이가 태호를 꼭 안았습니다. 태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수아도 찾아왔습니다. 학용품 세트를 선물했어요. 서진아, 이모야. 학교 입학 축하해. 고마워요, 이모. 열심히 공부해. 이모가 응원할게. 응. 나 공부 잘할 거야. 서진이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서 또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정우였어요. 봉투 안에는 편지와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양육비 통장입니다. 매달 입금하겠습니다. 서진이한테 필요한 거 사주세요. 저는 계속 상담받고 있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서진이를 만날 자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서진이가 준비됐을 때 그때 만나고 싶습니다. 엄마, 서진이 잘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편지를 접으며 생각했습니다. 정우가 정말 변하고 있는 걸까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알려주겠죠. 3월이 됐습니다. 입학식 날이었어요. 서진이는 새 옷을 입고 가방을 맸습니다. 할머니, 나 예뻐? 최고로 예뻐. 우리 서진이 공주 같아. 학교에 도착하니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1학년 교실 앞에서 담임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서진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인사 잘하네. 들어와. 선생님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들어가도 돼? 그래. 할머니는 여기서 기다릴게. 공부 열심히 해. 응. 서진이가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인사하며 자리를 찾았어요. 창문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서진이가 옆자리 아이와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어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서진이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어땠어? 재미있었어. 친구 사귀었어. 정말? 이름이 뭔데? 민지래. 착해. 같이 놀기로 했어. 잘했어. 우리 서진이. 집으로 가는 길에 서진이가 계속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예뻐. 교실도 넓어. 내일도 가고 싶어.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서진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이제 정말 괜찮아졌다고. 며칠 뒤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할머니, 서진이 참 잘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밝고 적극적이에요.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요. 수업 시간에 발표도 잘해요. 다행이네요. 할머니께서 잘 키우신 거예요. 서진이가 행복해 보여요.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이는 학교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매일 친구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민지랑 그네 탔어. 소영이가 사탕 줬어. 준호가 재미있는 얘기 해줬어. 친구가 많이 생겼구나. 응. 다들 나 좋아해. 나도 친구들 좋아해. 어느 날 저녁 서진이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학교 숙제였어요. 우리 가족 그리기. 다 그렸어요, 할머니. 어디 보자. 그림에는 할머니와 서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호와 수아도 있었어요.
왼쪽 구석에는 작은 구름이 그려져 있었고 그 위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엄마예요. 하늘에서 우리 보고 있어요. 서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셔. 응. 엄마도 행복할 거야. 나도 행복하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서진이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다니. 5월이 됐습니다. 어린이날이었어요. 태호와 수아를 초대해서 같이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서진이는 내내 웃으며 놀았어요. 회전목마도 타고 롤러코스터도 탔습니다. 무서워하지 않고 즐거워했어요. 할머니 재미있어. 그래. 우리 서진이 용감하네. 나 이제 무섭지 않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진이가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서진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게 다 너희 덕분이야. 아니에요. 어르신께서 용기 내셨잖아요. 그 용기가 서진이를 구한 거예요. 고마워, 태호야. 정말 고마워. 수아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도 계속 그 사람 밑에서 살았을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는 거야. 집에 도착해서 서진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입맞춤했어요. 우리 서진이 잘 자. 거실로 나와 창밖을 봤습니다. 5월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연아, 봤니? 서진이 완전히 회복됐어. 이제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많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며느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서진이 잘 키워주셔서. 이제 저도 편히 쉴 수 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그때 몰라서. 하지만 서진이는 내가 평생 지킬게. 안심해. 다음 날 아침 서진이가 제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응. 우리 서진이도 잘 잤어? 응. 좋은 꿈 꿨어. 무슨 꿈? 엄마 나왔어. 엄마가 웃으면서 잘 지내래. 행복하게 살래. 그래. 엄마도 우리 서진이 행복하길 바라실 거야. 할머니. 왜? 나 나쁜 아이 아니지? 당연하지. 우리 서진이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아이야. 엄마 죽은 것도 내 잘못 아니지? 절대 아니야. 엄마는 아파서 하늘나라 간 거야. 서진이 잘못이 절대 아니야. 응. 이제 알아. 나는 좋은 아이야. 서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고. 아침밥을 먹고 서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 그래. 공부 열심히 해. 응. 할머니도 안녕히 계세요. 서진이가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손잡고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해운대 바닷가에 들렀습니다. 벤치에 앉아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고민하고 있었죠. 아들을 고발할까 말까? 손녀를 지킬 수 있을까?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손녀를 지켜냈으니까요. 비록 친아들과 멀어졌지만 손녀가 웃는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62의 나이에 다시 아이를 키우게 됐어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서진이 웃는 얼굴을 보고 학교 이야기를 듣고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삶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어요 라는 한마디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